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필사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제 해설을 좀 해드리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소유냐 존재냐부터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존재론적 관점으로 시타르타의 행위 양식을 좀 많이 관찰하고 계신데, 2월 달에 시타르타로 처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의 전체적인 서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타르타를 둘러싼 인물들의 행동들의 시선이 많이 뺏기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다 옳고 맞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 클럽의 모토가 뭐냐면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지금 읽고 있는지, 소화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실제 직접 피드백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였던 구절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제가 그냥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짧아서. 옴은 활이고 그 화살은 영혼이로다. 바라무는 화살의 관역이니 그 관역을 어김없이 맞추어야 하느니라. 이 구절을 많이 필사하시고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작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이 뭔가 그 말투도 그렇고 몇 세대에 걸쳐 남겨진 막 성경 구절 같은 느낌이라, 그냥 제가 읽고 느낀 점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뒤에 나오는 시타르타의 행동 양식과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옴은 활이고 그 화살은 영혼이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옴은 도구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영혼 표현했잖아요. 이건 그냥 나 자신을 의미해요. 화살이라는 게. 그 바라문이라는 화살의 관역, 그러니까 목표죠. 직업적 목표예요. 그쵸? 그러니까 옴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나 자신을 바라문이 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역을 어김없이 맞춰야 된다. 이 뒤에 후술된 문장과 이제 같이 이어서 놓고 보면 한 문장으로 줄였을 때 그냥 그겁니다. 너는 바라문이 되기 위해서 올인해라. 근데 이제 문장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타르타는 이 문장에서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냐면, 구절에 이제 이런 뉘앙스로 표현이 되는데, 시타르타는 바라문이라는 목표는 있는데 자기 자신이 왜 바라문이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은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문이 왜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시타르타의 행보를 보면요, 이제 탁발승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사문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탁발승이 돼서 최소한의 끼니만 이제 먹으면서 고행을 하는 스님들이 탁발승, 여기서는 사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사문이 되기로 결심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타르타가 집안에서는 바라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탁발승이 되고 싶어서 계속 바라문과 탁발승 사이를 오가면서 어떤 딜레마, 그 갈등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밖에 나와서 골목 거리를 좀 관찰해 봤는데 저 멀리서 삐쩍 마른 하지만 안광, 그쵸, 눈빛은 살아있는 탁발승들을 보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그냥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의사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그냥 튕겨나간 거예요. 내가 바라문은 되기 싫고, 근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내공이 있어 보이고 되게 멋져 보이니까, 그러면 나는 저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찾아간 게 아니고 바라문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에 시타르타가 거리에서 본 사람이 굉장히 멋진 상인, 멋진 사업가였으면 시타르타는 그 바라문만 아니면 되니까 그 사업가가 되고자 길을 떠났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나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성취를 내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저희처럼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저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획자가 기획안을 써주면 저는 그 기획안을 보고 디자인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결국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기획도 제가 하고 마케팅 글쓰기도 제가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저희한테 그 일을 의뢰한 그 사장님들, 개개인들한테 직접 그 상세 페이지를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판매하는 일을 그 시절에 사실 디자이너 중에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 와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 설명을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셨네요. 영진님은 어떤 목표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디자이너가 되게 된 계기도 어떤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는데 전공 교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우리 공대랑 잘 안 맞는다고 다른 거로 전과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저한테 해주셨었고 그때 그냥 저는 수업 시간 때 책 귀퉁이에다 낙서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공대 생활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순수 예술 쪽으로 가면은 밥벌이는 못할 것 같고 집안도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로 전과한 거예요. 실제로. 부끄럽지만 그렇게 과로 옮겼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4년 대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해서 회사에 첫 취업을 했는데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나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냥 주어진 일 정신없이 쳐내기 바빴지. 근데 제가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상세 페이지가 잘 팔리면 그것은 기획자가 기획을 잘한 탓이고 어떤 상세 페이지가 잘 안 팔리면 그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건 기획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영역은 기획자의 영역이니까 저는 그 기획자를 배려한답시고 그 사람과 치고받고 투닥투닥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순종적으로. 시타르타가 바라문이 되려고 한 것처럼. 그냥 나는 이 회사에서 나의 포지션이 디자이너이니까 기획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기획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좋은 기획자를 만나면은 그것대로 스트레스고 왜냐하면 성과는 같이 냈는데 칭찬은 기획자만 받으니까요. 또 반대로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한 혹은 나랑 실력이 비슷한 기획자를 만나면 기획이 산으로 가니까 근데 욕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저만 먹는 거예요. 디자인이 구리다고 이건 디자인이 구려서 안 팔린 거라고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제가 기획자의 어떤 소망이 있고 내가 더 어떤 나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획도 배워야 돼 이런 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욕먹기가 너무 싫고 나도 그냥 이럴 밖에서 내가 기획을 직접 하고 욕먹는 게 낫겠다 시타르타처럼 반작용으로 그냥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머문 자리가 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그 시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너무 애매한 거야. 광고 문안이나 이런 상세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글들을 작성해주는 사람이 우리 때는 카피라이터라 그랬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기획자랑 카피라이터가 같은 직업군이었는데 누가 기획안을 보고 카피라이팅만 따로 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또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카피라이팅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획이랑 카피라이팅이랑 디자인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직업 중에 PM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PM한테 제가 상세 페이지를 드리니까 이 상세 페이지를 기획도 하고 글도 내가 쓰고 디자인도 내가 하니까 의도 파악이 당연히 제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득력도 제가 더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디자인의 수정사항을 너무 왕창 받아오니까 답답해서 그러면은 제가 업체 핸들링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뭔가 어떤 뜻이 있어서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기획도 내가 섭렵하고 디자인도 내가 섭렵하고 옵션이나 이런 행동경제학 관점의 어떤 MD적인 직업적 소양도 내가 개발해서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내가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런 목표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리저리 튕겨나가고 싫은 것만 있어서 그런 욕구대로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기획도 하게 되고 디자인도 하게 되고 카피라이팅도 하게 되고 업체 핸들링 협상도 내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조금씩 점차 몸값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나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HR도 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후 분석했을 때, 이게 원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제가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한테 이제 자기 자신의 주특기가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인접 영역으로 직업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하라는 조언을 하는 건데, 이런 조언을 하는 저조차도, 그쵸? 어떤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바라문이 싫어서 우연찮게 거리에 진입한 탁발승을 보고 탁발승의 무리에 그냥 조인해야겠다라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시타르타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분명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저와 비슷한 경험, 시타르타와 비슷한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충동적인 의사결정이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호불호 중에 호가 명확한 게 아니라 불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돼. 난 이거는 절대 하기 싫어. 요즘 사업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 가장 후킹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후킹하면서 사업을 부추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류의 얘기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좀 우습죠. 왜냐하면 그나마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필터되는 겁니다. 그쵸?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방어막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호막이지. 내 스스로가. 싫어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은 평생 동안 정말 말도 안 섞고 마주치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이 골라서 나를 찾아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진상들이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지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후킹이 잘 되니까 사업 부추기는 그 사업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후킹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호가 없는 거예요. 불호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만 있으니까, 불편한 것만 있으니까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는 식으로 후킹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하죠. 너 지금 이런 거 힘들지? 근데 나랑 같이 하면 이런 거 안 힘들어도 돼. 그쵸?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직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걸 여러 차례 보면서, 면접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급한 곳은 앞에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어떻게든 뽑아야 되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기세로 면접을 보고, 막상 그 사람 고용하고 나면 찬밥 신세, 관리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해주고 성과 못 내면 성과 못 낸다고 압력만 주고, 이 달콤한 말, 후킹되는 요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 지금 시타르타가 탁발승의 겉모습,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외형에 잠식돼서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했듯이 우리가 그런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오문 활이고 그 화살은 영혼이로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앞단에 어떤 설명이 더 여러분들 중요하고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냐면 관역이에요. 관역. 이 바라문이라는 관역만 관역인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절차상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바라문이라는 관역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활도 있고 화살도 있어요. 화살은 나 자신이고, 그쵸? 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수단과 도구라고 해석한다면요. 우린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어떤 관역에 맞출지 고민해야 되는 절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라문이라는 관역만 관역은 아니니까요. 바로 옆에 시선을 조금만, 눈길을 조금만 더 돌리면은 나한테 훨씬 더 싫어하는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난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거보단 이게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호, 불호 중에 호를 기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욕구대로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피하는 선택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시타르타는 바라문이 되는 수행길보다는 탁발승이 되는 고행길을 선택하고 나중에 이 결과를 살짝 스포하자면 결국 후회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사실 이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걸 꼭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친구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비싼 값진 지불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된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저만 그렇겠나요? 제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표만 가지고 계신다면, 화살을 어디다 쏴서 맞출지 그 관역을 정하는 것까지도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줌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파이팅 하세요.